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책은 다 받아보셨죠? 네. 그래서 책 이제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좀 이론하고 좀 달라요.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예습은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복습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는 복습만큼 예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제 같은 경우는 스스로 풀어봐야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이제 뭘 아는지 모르는지가 확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예습을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9장 정도, 8장에서 10장 정도 분량을 나가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업, 이제 3시간 동안 8장에서 10장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최대 10장 정도를 풀어두시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10장 정도는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10장 정도, 이제 한 3시간짜리 수업을 들으면서 한 10장 정도 풀고 수업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는, 우리 이론에서 했던 순서 그대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단원별이거든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모의고사보다는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보다는 좀 풀기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또 할 때 또 이제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면 더 좋으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10장 정도 분량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렇게 대략 끝을 보면은 어디까지 분량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거기까지 먼저 이론을 공부하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론 공부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 한번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시간에 와서 문제 한번 또 정리를 하게 되면요, 계속적인 복습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또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 이론 공부 꼭 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따른 뭘 하시면 되냐면 복습을 한번 해주시면 되죠.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잊고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재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냐면 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이 막 되게 아주 어렵구나, 막 이해를 요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잡다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 넓게 공부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 분량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에 다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부분은 좀 미약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내가 좀 자신 있는 부분은 잘하는 파트가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나온다는 것을 가정하시고 폭 넓게 웬만한 것들을 다 공부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번 쉽게 나오지도 않고 매번 어렵게 나오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땐 좀 쉽고 어떨 땐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전반적인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은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들어갈 텐데요. 아마 오늘 또 이 수업 참고 자료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일이 또 책을 찾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한다거나 또 이렇게 판서를 하다 보면은요,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판서하는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용을 그냥 검토하는 정도의 그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또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참고 자료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책 3페이지요. 3페이지 식품위생의 개요인데요. 여러분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는 식품위생의 개요, 식품위생의 정의라든지 범위라든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정, 그 다음에 법규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식품위생 개요 파트에 넣어놨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되죠. 어떨 때 많게는 2문제까지 나오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문제 정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보시는데요.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은근히 꽤 나오는 편이에요.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아라. 이렇게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정의 있죠. 정의 가로놓기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이런 비슷하게 해서 보기만 바뀌어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품위생이 그때 정의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법규에 있는 정의, 그다음에 WHO의 정의는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정의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단독 문제로 이제 그 2016년, 2017년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보기의 하나로 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의 정의 정도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규에 나와 있는 정의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자, 식품위생의 정의를 우리나라 법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WHO의 정의는 보면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마지막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